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성과 예측뿐만이 아니라 재고 관리, 이 재고에 대한 예측 분석도 가능합니다. 제가 두 가지의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요, 일반적인 재고 데이터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원래 있었던 재고 데이터에 우리가 원하는이 아니죠. 우리의 재고 분석을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관성이 있는, 즉 상관이 있는 변수들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들을 합쳐놓은 데이터셋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분명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셋인데요. 기존 재고 데이터입니다. 아주 일반적이죠. 기간과 재고가 있습니다. 이 재고가 월별로 남았는지 남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단순하죠. 근데 요거를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 A라는 기업의 이 물류 담당자입니다. 이 물류 담당자인데 우리가 상품을 이제 계속 사입해오고 뭐 가져오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계속 상품들이 재고가 남고 혹은 또 어떤 달은 남지 않고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겁니다. 아무리 때려 맞춰서 생각을 해봐도 뭐 날씨도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중에서요. 이거는 이제 제가 분석을 할 때 저나 이제 제 고객님들하고만 업무를 할 때 이제 저는 변수들을 이렇게 놔두는데 흔히 능동, 수동, 피동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변수를 나눠요. 한마디로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한 변수를 찾아 헤매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자, 기간과 재고예요. 재고도 어쩔 수 없지만 자 생각해보세요. 재고와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뭐 재고는 사실 100% 그렇다 할 수는 없는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이 시간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멈추거나 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순수하게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저 값들을 예측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맞죠? 예. 이 값들은 따로 예측할 필요 없고 이 값들은 변수를 우리가 원하는 재고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만 하는 변수로 쓰고요. 방문자, 쿠폰 발급. 예를 들어 쿠폰 발급이나 방문자 같은 경우에는 인당 방문자들에게 쿠폰 발급을 얼마나 하겠다. 방문자들을 몇 명을 데려오겠다. 방문자는 조금 애매하죠, 여기서. 근데 쿠폰 발급은 저희가 100% 컨트롤이 가능한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건데 이런 변수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한마디로 무기가 많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자재로 적을 맞서 싸울 때 이것저것 무기들을 바꿔 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수정하고 바꿔버릴 수 있는 변수들을 예측 분석에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광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저는 데이터셋을 갖췄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간단한 전처리가 되겠죠. 일단 제가 이거는 이미 지웠는데 여기 보면 재고가 있는데 저 재고를 수치 형태로 전부 바꿔줘야 돼요. 근데 바꿔야 되는데 이미 바뀌어져 있는 이 재고 라벨링 값이라는 게 있어서 이 재고를 제가 지웠습니다. 지금 바로 지웠고요. 이 지운 상태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해볼 겁니다. 1 아니면 0.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결과를 찾아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클런의 선형 모델 라이브러리 안에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이걸 다 쓰기 좀 귀찮아서 저는 로그레그라고 이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정답률이나 보고서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사이클런은 매트릭스 기능 추가했고요.
로그레그 해서 요것도 뭐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는 거라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그냥 라벨 값 단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요 요렇게 세 개 묶고 요렇게 하나 묶어서 x 값, y 값 요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요 기간 중에 연도를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도를 따로 만들고 월도 따로 만들 수도 있죠. 예.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가끔 가다가 조금 재밌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기간 단위 방문자 해서 뭐 이런 변수들을 각각 막 나눠서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변수는 기본적으로 상관 분석이나 이 변수가 이 변수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스킬만 되면 변수들은 얼마든지 쪼개셔도 되는데 그 영향력을 확인하실 수 없으시면 쪼개는 건 위험합니다. 예. 일단은 제가 이렇게 네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고요. 자, x, y 데이터 나눴죠. 자, x, y 데이터를 훈련시켰어요. 제가 데이터를 주고 자, x 값은 이거고요. y 값은 이겁니다. x 값은 이거고요. y 값은 이겁니다. 훈련을 줬고요. 예측해보라고 제가 맡겼습니다. 예측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답률을 확인을 해야 돼요. 정답률을 확인해 보니까 71%, 100분율 기준으로 해서 1%의 정답률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실무적으로 71%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런 일이 그래도 벌어지긴 하겠구나. 100%는 아니거나 뭐 100%, 98%뭐 이렇게 되진 않으니까 저게 100% 벌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71% 정도면 무조건 일단 과반은 넘었기 때문에 저게 벌어질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저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은 실무적으로 잘 활용하진 않지만 일단 저희는 이 재고 분석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것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률 71% 나오고 보고서 뽑아봤더니 0.71 나오죠. 지금 리콜 값도 나오고 푸어 스코어도 나오고 12개, 9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저 만들어진 로직을 가지고 우리 기업, 우리 팀, 우리 부서, 우리를 위해서 분석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가령 예측 기간이 2020년 10월이에요. 즉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데이터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팀과 협의를 했어요. 마케팅 팀이 월에 저희가 500명 정도 유입자는 무조건 뽑을게요. 그리고 쿠폰은 4개 정도만 발급을 할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값이 결정이 된 거죠. 500명 2020년 10월 500명 쿠폰 발급 2개 해서 요 값을 또 예측을 해봐요. 해보면 값이 이렇게 나와요. 재고가 남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남을 것이죠. 그러니까 500명 이상의 유입자를 만들고 쿠폰을 2개 발급을 해도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높은 수치를 삽입을 해도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면 이건 내부적인 문제인 거지 외부의 마케팅 프로세스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재고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케팅 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광고비는 적당히 하시고 적당히 소모하시고 쿠폰 발급도 많이 발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당장 기획팀으로 뛰어가야겠죠. 반대로 마케팅팀과 협의를 통해서 2020년 11월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11월 100명 이상, 딱 100명. 근데 저는 일단 100명으로 딱 잡았어요. 100명의 유입자, 그리고 쿠폰 발급 하나
했더니 재고가 남지 않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로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재고는 실제로 외부에 있는 방문자들보다는 우리의 사이트, 우리의 비즈니스를 이미 알고 있는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의 평가만 가지고 놓고 보면요. 왜냐면 유입자를 많이 늘려도 오히려 저 재고가 차이가 없고 오히려 재고가 남을 것으로 확인되고 이렇다면 사실 굳이 비용을 쓸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고객들을 관리하는 브랜드 마케팅이나 내부 결속 마케팅, 이벤트 마케팅에 치중을 해야겠죠. 외부의 마케팅, 외부의 프로모션 마케팅보다는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재고 분석을 위해서 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이렇게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